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디까지 이야기가 좀 공개가 돼야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라든지 지금 굉장히 기밀사항에 붙여져 있는 것들의 공개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전에 유가족 측에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무궁화 10호를 비롯한 어업지도선에 대한 그런 공개, 자료 공개와 동료들의 진술 조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법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대하는 당시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태도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의 당시 책임이 있었던 인사들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당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국방부와 해경의 판단이 굉장히 지금 편협적으로 증거들이 취합되었고 왜 월북이 아닌 증거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발표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당시의 대북 기조가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싶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싶다면 그런 어떤 대북 기조 완화의 정무적 판단 이외에 그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다른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왜 그것을 쟁점화하느냐, 왜 정치적 공경을 하느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 당시에는 SI 자료를 봤을 때 그러한 판단을 할 만했다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치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요직에 있던 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불거져온 상황도 그렇고 진상조사가 좀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자꾸만 들먹거리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문제를 들먹거리느냐?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인천 해경에서 그러니까 해경 본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인천 해경에서 지난번 2년 전에 저희가 월북이라고 얘기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라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것은 북한에는 북한 봐주기 한 게 아니냐, 결국 중북 정권 아니냐, 이렇게 정치 공세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보자.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 해경이 발표하는 날 그 해경 안에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예. 왜 월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요. 지금요. 그 당시 월북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냈죠. 뭐 그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거를 그 당시 합수문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SI라고 하는 첩보란 말이에요. 감청. 거기서 이제 월북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월북이라 규정을 냈다고 판단 근거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거의 피살되신 서해 공무원분이 진짜 월북을 했는지 예. 아니면 진짜 실적 표류를 해서 가서 월북이라고 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그분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군 병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과 북한군 병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진상 부분이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첩보망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김정은 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월북했는지 아느냐고? 우리가 그 당시 판단 근거에서 감청을 빗들어한 첩보 그리고 이제 유전트라든가 이걸 통해 갖고 당시에 정부 국방부하고 해경이 그걸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회에서도 비공개를 열린 국방위에서 이걸 다 냈더니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다 월북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예.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어떻든 간에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하여튼 간에 전원을 통해서 남한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더 이상 뭘 어떻게 그럼 이걸 더 까보자라는 건데 하트경 의원이라 이분들은 예. 그래갖고 뭐 대통령 기록물도 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라는 건데 또 더 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 보니 안 보니 해서 누가 가니 내가 가니 해석은 또 다르니 어떻게 예. 해갖고 이 정치적 논란만 증폭돼갖고 지금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연합뉴스 TV 보니까 경제 고통지수가 8.4로 나오던데요.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해야 될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걸로 진짜 밤새 국회가 떠들게 하면은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예,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들먹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애초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 측입니다. 유가족 측에 대해서 들먹거린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당시의 해경과 국방부가 얘기했던 증거들이 전부 다 탄핵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의 해경과 국방부가 말했던 그런 그 월북의 근거를 보면 뭐 슬리퍼를 놔두고 갔다. 근데 슬리퍼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라고 그러는데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필수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뭐 빚이 얼마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무액도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특히나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유가족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이 당시의 해경 측의 동료들이 방수복을 놔두고 갔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수복을 놔두고 가게 되면 3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두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들을 취합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 근거로 월북을 판단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게 SI 감청 자료인데 SI 감청 자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막상으로 나오듯이 국민의힘 측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7시간의 어떤 SI 자료 중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은 북한군 간의 통신 중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당시에 뭐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월북인 걸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부의 국방위 등등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주장이 다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것이 어떤 민생의 차원에서 굉장히 다룰 것이 많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민생에 묻혀서 이런 어떤 진상관계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전에 어떤 민주당에서도 세월호 등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때 그때는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나요? 민생도 중요하고 이런 진상규명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어떤 세월호 진상규명 등등에 대해서 주장한 것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라고 보고 그러한 어떤 진상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족 측이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왜 들먹거리냐라고 표현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유가족들의 명예훼손을 2번 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제 얘기를 자꾸 이제 예. 얘기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만요. 예.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이 없고 그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월북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건 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거에 국방부하고 해경이 했었으니까 재조사 하시면 돼요. 재조사 다시 하시고 그때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하고 왜 네가 그런 했느냐라는 거 얘기하고 그렇게 재조사해서 밝히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거를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근거도 없는 얘기 그런 정치적 논란은 빼고 확실하게 집권했으니까 다시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밝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친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디코이 그 발언, 그러니까 이제 그 SNS의 발언, 그걸 물었고 이제 직접 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있었는데.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어떤 신경전도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갈등의 본질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임라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배현진 의원 이전에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인물만 바꿔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의 시발점을 되돌아가게 된다면 예. 지선 직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고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이후에 정진석 의원, 배현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등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와 연관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하고자 하는 혁신위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당내의 혁신 작업들을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혁신 작업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소위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라든지 두 세력 간의 충돌에 있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더 명분이 있는지. 과연 혁신위가 누군가 말했듯이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냐라고 말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인선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섭섭해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와 거리가 먼 분들이 임명됐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쪽이 명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집권 여당이 문제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고 그냥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 최고위원 홍준표 그 대구시장 당선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송에서 제가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악수 뿌리치는 거 지금 완전히 SNS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집권 여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이렇게 권력 투쟁을 벌이고 그것도 개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들을 자꾸만 SNS에 올리고 증폭되고 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해결 못한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예요, 실제로요. 그렇게 화살이 갑니다. 근데 해결 못하고 있다.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굉장히 아주 한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